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즐거운 금요일. 저희하고 같이 재미있게 금요일 마무리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도 지금 떴네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저희가 또 언더스탠딩 40만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요거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3프로 TV의 라이브 채널이고 언더스탠딩 채널이 별도로 있으니까 거기 가셔서 구독 아직도 안 누르신 분이 있으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오늘은 두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언더스탠딩의 김상훈 기자가 탄소 배출권이 엉망진창이다. 그래서 해외는 사실은 이 배출권 가격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는 매우 낮아서 어떻게 우리만 이렇게 낮은 건지 뭐 좀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건지 이런 얘기 좀 배워볼까 합니다. 그리고 2교시에는 혹시 시간이 남으면 장순원 기자님이 해외 미국 부동산 둔촌 얘기 말고 미국 부동산 얘기 그거까지 좀 배워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김상훈 기자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김상훈 기자가 사실 굉장히 잘생겼는데 둘이 저하고도 닮았다고 가끔 그러길래 감사합니다. 저는 업어가는 분이 대표님과 닮았다고 하니까 뭔가 좋다. 황송하고 뭐 형제냐 막 이런 너무 좋아요. 하여튼 오늘 얘기는 탄소 배출권 얘기인데 네, 우리는 가격이 굉장히 낮죠. 해외는 높고 뭐 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오늘 주제가. 맞습니다. 예. 사실 탄소 배출권 문제가 일반인들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렇기도 하지만 또 탄소 배출권 거래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한국은 거의 뭐 탄소 배출권 거래하시는 분들 많이 없으니까. 예. 근데 제가 좀 오늘 취재하면서 화가 났던 것 중에 하나가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희 와이프가 탄소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라고 예. 그 뭐라고 할까요? 쓰레기 분리수거 네. 할 때 굉장히 저를 많이 혼을 냅니다. 왜요? 네가 지금 지구가 이런 마당에 쓰레기를 그렇게 막 배출하냐? 함부로 버리면 되냐. 근데 그렇게 되게 그 일상생활에서 탄소 감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저도 많이 혼납니다. 네. 근데 탄소 배출권 시장 제가 오늘 조금 들여다 보니까 예. 너무 엉망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특히 엉망입니까? 우리나라가 특히 엉망이어서 지금 가격이 굉장히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환경부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께서 이거 조금 제대로 고쳐주시면 안 되냐.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이 없다라고 해서 너무 예. 그냥 돌아가게 냅두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시작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일단 요 슬라이드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이게 보시면 1월까지밖에 숫자가 없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최근에 그 전 세계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탄소 거래 배출권의 가격입니다. 예. 여기 2020년 초반까지만 보면 되게 비슷비슷하게 움직였어요. 우리나라 탄소 한국이나 배출권 가격 유럽이나 같은 경우도. 미국이나. 맞습니다. 예. 2019년 이전에는 사실 한국의 배출권 거래 가격이 더 비쌌던 적도 있습니다. 예. 뭐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 텐데, 근데 유럽처럼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른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이 탄소 배출권 가격이 너무 비싸면 그럼 또 기업들의 기업들 비용이 난리 난다. 너무 올라가니까. 근데 반대로 한국처럼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되면 예. 이게 사실 탄소 배출 거래 시장을 만든 이유 자체가 취지가 뭐냐? 이게 법 1조에 딱 나와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장 기능을 집어넣어서 기업들과 그리고 다른 부분들, 예를 들면 발전소 예. 아니면 운송 부문 이런 데서 탄소 감축 목표라고 하는 걸 세우잖아요. 예.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30년에 2018년 배출량이 7억 2,700만 톤인데 예. 여기서 40%를 줄여서 4억 하여튼, 3,600만 톤까지 줄이겠다. 이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걸 하지만 그중 핵심 중에도 핵심이 사실 배출권 거래 제도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서 줄이라고 하면 안 줄이니까 그렇죠. 배출권 거래 네가 안 줄이면 이거 돈 주고 사야 돼. 맞습니다. 이거 돈 많이 들 거야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면 알아서 열심히 줄이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게 시장 기능을 통해서 배출권을 뭐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건데. 예. 근데 가격이 이렇게 폭락을 해 있으면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줄이고 싶은 인센티브라고 할까요?
아, 돈 주고 사지 뭐.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엉망진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 그러니까 또 너무 높아도 문제지만 한국은 또 과도하게 낮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정 가격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게요? 이 적정 가격이라고 하는 거를 정부가 기준 가격이라고 하는 걸 놓고 그래서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걸 공급하고 또 흡수해 가면서 이 가격을 유지하는 게 탄소 배출권 시장인 건데 예. 근데 한국은 이게 전혀 안 되고 있다. 다른 나라는 점점 갈수록 높아지는 구조인데 우리는 갈수록 낮아지는 상황이다. 뭐 유럽 가격이. 같은 경우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시적인 요인들이 조금씩 있기는 해요. 예.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뭐 그 신문에서 보도를 하기는 했는데 지난해 태풍 흰남노 때문에 예. 포항제철소가 멈췄었잖아요. 네. 포항제철소가 멈추면 포스코도 그 어떻게 보면 배출권 시장이 큰 손이거든요. 네. 제일 큰 손이죠, 뭐. 그렇죠. 그래서 보통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잖아요. 배출권 거래제라고 하는 게 예. 뭐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몇 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탄소 감축을 얼마나 할 거야. 예. 이걸 정부가 정하면 부문별로 이 부문에서는 얼마를 줄이고 이 부분에서는 얼마를 줄이고 그다음에 뭐 산업별로는 얼마를 줄이고 이게 기업 단위까지 내려가는 건데 네. 그래서 각 기업별로 정부가 배출 허용량이라고 하는 걸 정해둡니다. 예. 그래서 이 배출 허용량을 정해두고 저게 쓰레기 봉투 같은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배출한 양이 이것보다 적으면 남아 있는 거를 배출권 거래 시장 가서 팔고 이것보다 넘어서면 네, 그러면- 너무 많이 배출했어. 맞습니다. 그러면 돈 주고 사오면 돈 주고 되고. 사와야 되고. 쓰레기 봉투 사오듯이. 그렇죠. 예. 그래서 양방으로 그 탄소 배출을 감축할 만한 인센티브가 생겨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건 저희가 배워서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기업들한테 쓰레기 봉투를 공짜로 나눠주고 또 맞습니다. 요만큼 내에서 쓰레기를 버려야 돼. 그렇죠. 그거 넘어서 하면 쓰레기 봉투 추가로 사와야 되고 그렇죠. 남으면 그거 가지고 팔면 되고. 맞습니다. 네, 그런 구조. 그건 압니다. 근데 포항제철이 멈춰버리니까 탄소 배출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겠죠. 실제로 예. 포항제철이 지난해 탄소 배출량이 한 10% 정도 줄었다고 해요. 포스코. 예, 그리고 포스코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좀 많이 줄었고. 예.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갑자기 수요가 줄어드니까 갑자기 수요가 줄어드는데 공급은 그대로니까 당연히 배출권의 가격이 폭락을 하겠죠. 네, 뭐 그럼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포스코가 생각보다 많이 탄소 배출을 안 했고 쓰레기 맞습니다. 봉투가 남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팔아 시장에서 사오지도 않고 남은 거 팔았다.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EU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올랐던 이유는 보통 유럽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많이 사왔잖아요. 예, 천연가스를 많이 사와서 그걸로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만들고 그러다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송유관이 막혀버렸으니까 예, 그러면 유럽에 있는 발전사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석탄 발전소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석탄 발전소 늘린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꽤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석탄 발전을 돌리게 되면 탄소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그럼 발전소 입장에서는 배출량이 허용치보다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예. 이걸 사와야 된다는 거죠. 아. 여기는 반대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급증을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배출권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른 건데 네, 요 두 가지 일시적인 요인은 뭐 지나가게 되면 다시 돌아오니까 상관은 없기는 해요. 네, 근데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는 바꿔야만 이게 나아진다고 하는 건데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예. 사실 태풍 흰남노는 딱 이때잖아요. 예. 이 전부터 이미 많이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스코가 사실은 발전이 잘 안 돼서 전체적으로 탄소 배출이 줄어든 건 맞는데 일시적인 충격이라는 거죠. 그거 말고도 원래 한국은 원래부터 낮았다. 맞습니다. 2021년 딱 2020년 들어서부터 폭락을 해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와중에 잠깐 올랐다가 다시 내리고 있는. 쓰레기 봉투를 너무 많이 주나 보죠, 그럼. 맞습니다. 어. 쓰레기 봉투를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쓰레기 예. 봉투를 많이 주는데 쓰레기 봉투에 만기가 있어요. 만기. 네.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나눠줬습니다. 음. 근데 언제까지 쓰고 이거는 더 이상 못 써. 쓰레기 봉투에 기한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쓰레기 봉투를 버리실 거예요? 만기가 있으면 그 기한이 다 다가오면? 못 쓴다면서요, 만기가 지나면. 그렇죠. 그 안에 다 써야죠. 내가 그렇죠. 못 쓰면 팔든지. 팔아야 되겠죠. 어. 이걸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음. 그래서 공급이 너무 늘어나면서 가격이 또 폭락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네네. 내가 올해 100개의 쓰레기 봉투를 받았어요. 포스코다. 그럼 맞습니다. 100개의 쓰레기 봉투 받았으면 이거는 반드시 올해 다 써야지
내가 쓰던 팔든 다 해결해야지 내년으로 못 가져간다. 비슷한 구조인 건데 포스코 말씀하셨으니까 포스코를 예를 들어 볼게요. 예. 예를 들면 포스코가 지난해 배출 허용치가 100만 톤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예. 이거는 정부에서 그냥 무상으로 나눠준 거예요. 쓰레기 예. 봉투를. 무상 할당이라고 하는 건데 100개까지는 너희가 쓸 수 있어. 네네. 그럼 올해 딱 1월에 들어서 포스코가 딱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난해 계산을 해보니까 탄소 배출량이 딱 이만큼이다. 다 계산을 해서 한 3월쯤 되면 정부에 이걸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본인들도 계산을 해요. 그래서 니네는 써낸 숫자가 80만 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90만 톤이네. 딱 그게 인증 할당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원래 100만 톤짜리를 받았는데 90만 톤을 썼다고 했으니까 10만 톤이 남잖아요. 예. 이 10만 톤이 남으면 이거를 팔아야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네.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내년을 위해서 맞습니다. 킵해둔다. 만기가 없습니다. 그래도 되겠네요. 내년에 내가 혹시 많이 배출할지 모르니까. 근데 갖고 있어야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 만기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예. 일부분만 만기를 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주냐면 순매도량이라고 합니다. 순매도량이라고 하면 뭐냐면 내가 사온 거보다 파는 게 많은 거. 그렇죠. 음. 판 거에서 산 거를 뺐을 때 예. 이 두 개를 썸해서 순매도량이라고 하는데 이 순매도량에 지금은 딱 2배까지만 이월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10만 톤이 남았다고 해보죠. 예. 10만 톤이 남았으면 내가 이걸 최대한 2월에서 내년에도 쓰고 싶다. 그러면 지금은 2배까지만 순매도량의 2배까지만 2월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3만 3천 톤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음. 그래야 6.6만 톤을 내년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10만 톤 갖고 있으면 10만 톤은 그대로 내가 갖고 있어서 내년으로 2월 하는 건 안 되고. 안 되고 무조건 일부를 팔고. 최대한 많이 2월을 하려면 3만 3천 톤을 팔아야 6만 6천 톤을 2월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무조건 일부 팔아야 된다. 맞습니다. 예. 그 내년부터는 이게 더 빡빡해집니다. 내년부터는 순매도량의 1배. 그러니까 내가 10만 톤이 남았다. 그러면 순매도량이 5만 톤은 돼야 5만 톤을 2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인즉슨 뭐냐면 2월을 하려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의 수요와 상관없이 예. 딱 장이 서는 날, 그러니까 5월부터 6월까지 정부에서 네가 인증 배출량은 딱 이만큼이야. 그러면 예. 썸 해보면 네가 남겼는지 혹은 더 배출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5월에서 6월 사이 이 음. 사이가 굉장히 큰 장이 섭니다. 투매장이라고 하죠. 남았던 사람들은 막 던지고 예. 부족한 사람들은 사고. 사오죠. 예. 근데 그런 큰 시장이 벌어지는데 예. 잠깐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이게 예전에 김태선 나무 이해날 대표가 나와서 보여줬던 표인데 예. 이 6월이거든요. 6월에 거래량이 급증을 하죠. 가격은 급락을 하고 지금 딱 이 상황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8월이기는 한데 예. 너무 6월에 이렇게 투매가 많이 나와서 가격이 급락을 한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2월 할 수 있는 기한을 6월 말이 아니라 8월 말까지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아직 10일이 남아 있어서 10일 뒤에 다시 가격이 정상으로 올라올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다만 지금은 너무 가격이 바닥으로 가 있는데 내년 요맘때쯤 되면 하여튼 매물이 막 나오는 시기고 그렇죠. 내년 2월이 전부 다 안 되니까 무조건 버리느니 무조건 팔자 하고 맞습니다. 나오는 가격들이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럼 2월 때만 되면 항상 떨어지겠네요. 항상 그래 왔어요. 항상 그래 왔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니 이번에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게 예. 너무 시장이 엉망진창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건데 지금 되게 조금 놀라운 사실이긴 한데 저도 처음 들었는데 예. 지금 환경부에서 뭘 하고 있냐면 이 배출권 거래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에 어느 정도 부담은 돼야 기업들의 감축 인센티브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너무 떨어지면 안 돼서 기준 가격을 두고 이 밴드 안에서 관리를 하려고 노력은 하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잘 본인들의 밴드 안에서 안 움직이니까 환경부에서 최저 가격 거래 제도라고 하는 걸 걸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뭐 7,020원인가 정확히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밑으로는 호가 내지 마. 이게 사실 그 자유시장 경제 네. 인 나라에서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제도잖아요. 네. 굉장히 지금 무식하게 가격 하단을 막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8월이 지나서 이제 더 이상 파는 사람이 없어진다고 하면 이게 예전처럼 다시 정상 가격으로 돌아갈 것이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해외에서는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남으면 그거를 그냥
내년에 또 써야지 하고 다 킵해두는 경우니까 네. 매물이 좀 덜 나오는데 아꼈더라도 우리나라는 무조건 남으면 그걸 막 팔려고 하니까 가격이 항상 자꾸 떨어지는 요인이 있더라. 그런 거잖아요. 한국은 안 팔면 바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2월 시켜주면 되겠네요. 그게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닌 게 예. 잠깐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면 우리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외는 우리나라만 2월이 이렇게 되는데 순 우리는 매도량 기준으로 2월을 제한을 해놓고 조금만 있습니다. 2월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기준만 할까요? 맞추면 그만큼만 2월 해주고 나머지는 2월 못 해줘. 음. 그 이유가 뭐가 있냐면 연원이 그 한 2018년 초기 시장으로 돌아가는데 예. 처음에 저희도 배추권 거래 시장이 2015년에 문을 열었을 거예요. 음. 그때만 해도 2월 제한이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네. 없었는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때 기업들이 2월 제한을 안 해놓으니까 일단 킵해놓겠지. 다 쥐고 있는 거예요. 네. 내년에 쓰레기봉투 받을 건 또 받고 그렇죠. 올해는 또 혹시 모르니까 남았으면 아껴서 맞습니다. 사오느니 내가 아낀 거 갖고 있자.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 유동성이 씨가 말라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때 한국의 배출권 거래 가격이 세계에서 제일 높았었어요. 처음에. 네. 예. 그리고 뭐 가격도 높은 것도 높은 거지만 일단 당장에 배출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왜냐면 내가 배출권 맞춰가지고 정부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물량이 없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가격이 너무 뛴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한번 겪고 난 다음에 정부가 2월 제한을 걸어버린 겁니다. 아. 그러면 물량이 어느 정도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고 어. 전부 다 쥐고 갈 수 없도록. 그건 뭐 나름 이유는 되는 것 같은데. 나름 이유는 있죠. 예. 근데 지금 시장이 꽤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 사실 그 다른 나라들 EU라든지 뉴질랜드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같은 이런 주들도 배추권 거래 시장이 있지만 여기는 초기에 2월 제한을 걸어놨다가 예. 시장이 조금 성숙해지면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아. 처음에만 그렇게 하고. 맞습니다. 이게 수급이 사실 생각보다 중요한 건데 예. 무조건 팔게 하는 것도 나쁜 거고 음. 무조건 안 팔게 하는 것도 나쁜 건데 음. 그걸 적당히 조절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쏠려 있다는 거죠. 아, 우리는 초반에 너무 물량이 없으니까 의무적으로 물량을 내놓도록 제도를 지금 만든 건데. 맞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이 꽤 성숙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무조건 파는 거고. 아직 성숙을 안 한 건 아닙니까? 아직 성숙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 근데 사실 그 어쨌든 성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성숙해야만 하는 이유가 배출권 거래 시장이 성숙을 해야 기업들이 그 인센티브 방식으로 감축 목표를 달성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일단 감축 목표는 무조건 달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수단들 중에 하나가 배출권 거래 시장이라고 하는 건데 예. 그걸 하겠다고 만들었는데 이게 성숙이 안 되면 이 목표를 달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달성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성숙을 시켜야겠죠. 예. 근데 그 노력을 지금 정부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배출권 거래 시장이 엉망이 돼서 단순히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성숙시켜 보겠다고 이렇게 달려드는 여러 참여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것도 방법이지만 2월의 문제도 있지만 처음에 공짜로 나눠주는 무상 할당량, 네. 처음에 공짜로 나눠주는 쓰레기 봉투, 요걸 줄여도 사실은 뭐 사야 되는 사람 사야 되고 뭐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고 예. 그래서 사실 다른 나라에서 EU나 이런 데서 2월 제한을 안 하는 이유가 여기는 유상할당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아, 할당할 때 돈 주고 사가라? 쓰레기 맞습니다. 봉투 처음에 너 돈 주고 사가 이거예요? 맞습니다. 무상 할당이 아니고. 무상할당이 아니고 유상할당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네가 돈 주고 사간 건데 우리가 어떻게 돈 주고 사는 순간부터는 그러네. 내 거, 사유재산이잖아요. 내 거네. 거기에 어떻게 아껴서 내가 이걸로 제한을 하든 걸겠어요. 팔든 그거 내 마음이지. 맞습니다. 아. 뭐 흔히 알려진 게 우리나라는 무상할당 비율이 한 90%고 유상할당 비중이 10%뭐 이렇게 알려져 있기는 한데 예. 실제로 유상할당 10%라고 하는 거는 그 대상 업종을 한정으로만 했을 때 10%인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보통 무상할당 비율이 한 95%를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해외는 어떻게 하는데? 유럽 이런 데는 유럽 어떻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잠깐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이게 사정이 비슷할 텐데 예.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하는 부분이 전환 부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이게 발전소예요, 발전소. 예. 여기서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하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100% 발전소들은 유상할당을 받아야 됩니다. 아, 돈 주고 처음부터 사와야 돼요? 맞습니다. 정부가 유상할당 하는 방식이 경매예요. 어. 경매에 올려서 유상할당 대상 기업들이 와서 경매에 입찰을 해서 그걸 따가는 방식인 거죠. 예.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월 제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 4%에서 5%만 유상할당을 하고 예. 나머지는 다 무상할당이기 때문에 무상할당이 2월 제한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상할당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 아시겠지만 유상할당을 해주는 순간 기업들이 난리가 나는 난리가 거예요? 나는 겁니다. 한국은 사실 탄소 다배출 국가잖아요. 그리고 제조업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탄소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이기도 해요. 예. 근데 여기에 탄소 비용을 많이 물리게 된다. 니들 앞으로는 이제 유상할당, 그러니까 돈 주고 사가는 배출권의 비중을 늘릴 거야 하는 순간부터 가격 경쟁력에서 조금 후퇴를 하는 겁니다. 그럼요. 제조 원가가 더 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 국민적인 반대 혹은 집단의 반대 이거를 뚫고 나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2월 제한을 없애려고 하면 예. 사실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예. 이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탄소 배출권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권 가격이 낮은 게 2월을 잘 안 해주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자꾸 팔도록 그러니까 무상할당 준 거를 자꾸 소멸하도록 만든 제도잖아요. 무조건 팔도록. 팔도록 만든 제도니까 가격을 일부러 낮게 유지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너무 비싸면 기업들도 힘들어. 뭐 저도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야 지금 유럽처럼 그렇게 높으면 우린 다 죽는다. 저도 정부의 속내까지는 모르겠어요. 예.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 여튼 이렇게 되게 조금 배출권 거래 시장을 운영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 보면 실제로 속내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저도 의심은 되긴 하는데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네. 물론 안 지킨다고 해서 뭐 우리한테 뭐 안 지키면 칼이 안 됩니까? 들어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근데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을 테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놓고 뭐 우리가 안 지킨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 이게 끝일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가 있냐면 2026년에 유럽에서 탄소 국경 조정세라고 하는 걸 하죠. 앞으로는 예. 물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유럽에서 내는 것만큼 너희도 내. 네, 영어로는 시밤이라고 하는데 예. 폭탄 있다 폭탄. 예. 그 시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유럽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되게 억울한 거예요. 유럽 기업들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상할당 비율이 한 5%가 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 유럽 기업들은 유상할당 비율이 한 60% 정도가 됩니다. 우리는 훨씬 비싸게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탄소 비용 그만큼 많이 지불한다는 거예요. 예. 탄소 비용을 그만큼 많이 지불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탄소 비용을 많이 배출하지 않는 나라의 기업과 탄소 비용을 많이 배출한 나라의 기업이 글로벌 예. 시장에서 맞붙는 순간 당연히 가격 경쟁이 있는 사람들이 이기겠죠. 실제로 예. 그런 일이 되게 많이 벌어졌고 예. 이런 것들을 계속 봐오던 유럽에서 안 되겠다. 앞으로 유럽에서 물건을 파는 기업들은 우리가 탄소 국경 조정세라고 하는 걸 매길 건데 어떻게 매기냐면 니네 나라에서 낸 탄소 비용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낸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낸 탄소 비용을 비교해서 차액만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이 돈 내라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이야 탄소 뭐 배출 비용이 조금 낮아서 좋겠다 할 수 있겠지만 2026년에는 그만큼의 충격이 한꺼번에 온다는 거예요. 그때 충격은 충격이더라도. 아니 취지는 저도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게 또 부담이니까. 부담일 수는 있죠. 부담일 예. 수는 있는데 사실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어.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그러면 언제까지 지금 당장의 부담이 커진다고 뒤에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고. 뭔가 우리도 하긴 해야 된다.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봤던 기사 중에 그 BP 네. 영국에 있는 석유 메이저잖아요. 네. 그다음에 프랑스에 있는 토탈 에너지 이런 기업들은 석유를 팔아서 돈을 벌었던 기업들인 건데 예. 사실 구시대의 화신 같은 거잖아요. 예.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그 독일의 그 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경쟁 입찰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프로젝트를 낙찰을 받았다는 기사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기업들도 변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점점 앞으로는 더 거기에 흐름에 발맞추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당장에 지금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이 흐름에서 계속 멀어지게 되면 어느 순간은 나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당장에 탄소를 줄이겠다 혹은 탄소 줄이지 않으면 이만큼 돈을 내겠다. 예.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갑자기 비용을 이렇게 내게 되면 순식간에 도태가 될 수 있으니 그 중간에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예. 그러면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그 준비하게 유도하는 게 사실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같은 건데 예. 이게 시장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준비를 안 한다는 거죠. 준비할 이유가 없잖아요. 너무 엉망진창이라고 하니까 좀 알겠습니다. 그럼 뭐부터 하면 그 김상훈 기자가 보시기에는 그러면 이제 뭐부터 해야 돼요? 유상할당도 좀 줄이고 아니 무상할당도 좀 줄이고 일단 유상할당을 많이 늘려야겠죠. 그러면 이 돈 주고 사가라고 해야 된다. 기업들이 일단. 부담이 당연히 늘어날 텐데 예. 이걸 조금 뭐랄까 그 상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아예 없는 것도 아닌 게 제가 오늘 그 시장 참여자 하는 분한테 조금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유상할당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돈이 지금 쌓여 있어요. 한 1.3조 정도가 쌓여 있대요. 그 누가 정부가 그 돈을 가져가는 겁니까? 정부가 이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 거죠. 예. 뭐 기금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돈으로 그렇게 유상할당 비율이 높아져서 비용 충격을 받은 기업들에게 조금 어떤 방식으로든 보조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다르죠. 이거는 준비하는 것과 준비하지 않는 게. 이거는 조금 보조를 해줘가면서 그쪽으로 가게 유도를 하는 거고 예. 지금 가만히 놓아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면 그냥 그 유동성에 상관없이 계획대로 정부에서 경매를 진행을 해버린대요. 예.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고 있냐면 이거는 뭐 증거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들은 거라서 명확히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만 그 유상할당, 그러니까 경매 참여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은 유상할당 대상 기업입니다. 예. 120여 개 예. 정도 된다고 하는 것들 돈 주고 사와야 하는 기업이 이제 경매 참여하겠죠. 맞습니다. 경매 참여해서 이제 받아오는데 예. 가격이 되게 낮아요. 어. 거기도 최저 가격 낙찰 제도라고 하는 건데 내가 가격을 얼마 써내든지 간에 내가 낙찰을 받으면 가장 낮은 가격 써낸 사람의 가격으로 제가 낙찰을 받는 겁니다. 예. 가격이 되게 낮다고 해요. 그러면 이걸 사다가 현물 시장에 팔 수 있어요. 오.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싸게 돌아가는 사고 그래서 뭐 아파트 경매에서 사고 비싸게 파는 거하고 똑같네. 맞습니다. 제 예? 취재원의 얘기는 뭐냐면 유상할당량의 한 95%를 발전 5사가 가져가는데 예.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필요해서 사가는 게 아니라 차익 남기려고. 거기서 또 공급이 들어오니까 그만큼 더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시장 가격보다 어쨌든 내가 싸게 경매에서 살 수 있으면 무조건 차익 이익이 남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냐면 예. 경매를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경매가 공급량이니까. 음. 예를 들면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 갑자기 유동성이 너무 많아졌다. 예.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기업들이 배출권을 계속 팔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예. 그럼 공급이 많아지니까 경매를 줄여버려요. 그럼 경매를 줄이니까 당연히 가격은 안정화되겠죠. 예. 반대인 경우에는 경매를 늘리는 거고. 오, 유동성을 조절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정부가 이렇게 유동성 조절을 굉장히 잘 한다고 해요. EU 같은 경우. 예. 근데 한국은 유동성 조절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되니까 최저 가격 거래제도로 그냥 하단을 막아버렸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 우린 아직 시장의 기능이 살아나진 않은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상으로 나눠주고 가격을 제한하고 맞습니다. 의무적으로 팔게 하고 약간 그러니까 유럽은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시장으로서 잘 돌아가는 거고 마치 그렇죠.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했다가 맞습니다. 늘렸다 줄였다 해서 시장 기능을 이렇게 컨트롤하듯이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네요. 전혀 아닌 거죠. 그건 좀 시간이 그냥 필요한 거 아닐까?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시간은 뭐 무한정 저희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아까 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2030년까지 40% 줄여야 된다니까요. 네. 그리고 2026년에 어허. 어쨌든 유럽에서 예. 탄소 국경 조동세라고 하는 걸 니들 기업한테도 물릴 거다라고 이미 예고를 해놨고 그리고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유럽에서 물건을 팔려면 우리가 탄소 배출량 어느 정도 합니다라고 먼저 보고를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쌓이겠죠. 이제 그걸 보고 나중에 니들이 제대로 보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본인들이 인증하는 예. 검증을 할 텐데 아. 그러니까 이렇게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걸 준비해가면서 계속 조정해가면서 시장 기능을 활성화해서 탄소 감축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도 망가져 있고 보니까 정부도 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정상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이고 이제 그러하다 보니 뭐 경매를 받아서 유상 할당을 받아서 차익 실현하려고 하는 예. 플레이도 나오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으면서 가격은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유럽이 제일 잘 돼 있을 것 같고 네. 어쨌든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뭐 거의 시작을 거기서부터 한 거고 그렇죠. 가장 잘 돼. 다른 나라도 유럽처럼 잘 돼 있습니까? 미국 미국 등등등도 잘 돼 있습니까? 우리만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유럽만 원톱으로 잘 가고 있고 나머지들은 그냥 좀 애매한 상황에 있고. 사실 이 그래프가 많은 걸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 그래프 보시면 어찌됐든 시일이 지날수록 아, 탄소 한국- 비용은 많이 늘어가고 있는 건 맞는데 이걸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이게 잘 관리가 되는 곳들은 정부가 유동성 공급, 흡수 이런 것들 굉장히 잘해서 예. 시장 안정 조치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고 한국처럼 이렇게 확 떨어진 나라들은 그게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고. 근데 보시면 유독 한국만 그렇다는 거예요. 가격의 절대적인 레벨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예. 한국만 이렇게 되게 플럭체이션이라고 하죠. 이 급등락이 심한 거는 그만큼 정부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지 않고 그렇다 보니 이게 애시당초 목적했던 바대로 탄소 감축을 위한 예. 그런 인센티브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 이럴 바엔 뭐하러 하냐. 물론 없는 것보단 낫긴 하겠지만 그러네요. 이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탄소 배출이라는 걸 점점 줄여야 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저 네. 가격이 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점점 우상향하는 쪽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야 탄소 그러니까 줄어드는 그렇죠. 쪽으로 움직일 테니까. 움직일 테니까. 우리는 근데 가격이 내려가는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2020년에 탄소 감축 목표보다 예. 그 이후에 나온 탄소 감축 목표가 훨씬 기준치가 높아요. 목표치가. 예, 근데 이렇게 목표치가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탄소 비용이 줄어든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되게 이상하게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데 아.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해관계는 안 맞닿아 있기도 하고 예. 사람들의 관심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 굉장히 이게 시장 운영 자체가 이상하게 되고 있다. 정부의 그 조금 취재는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작년 올해 뭐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이거 우리도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뭐 혹시 그런 건 아닐까요? 제가 사실 환경부 취재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못 해봤는데 네.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런 것 같진 않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물론 그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어서 그것 때문에 가격이 급락했을 가능성도 있죠. 예. 일시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조금 유동성이 너무 몰렸다 싶은 경우에는 경매라고 하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유상할당하는 창구를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할 수도 있는데 예. 안 하다가 뭐 최근에 한 2번인가는 너무 시장에서 뭐라고 하니까 미뤘다고 합니다. 미뤘다고 하는데 별로 그렇게 큰 뜻이 없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은 얘기하니까 너무 일방 사이드의 얘기일 수 있겠지만 별로 그렇게 큰 의지가 보이진 않는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탄소 배출권 가격은 전 세계에서도 제일 싸다. 제일 싸다. 싼 게 좋은 게 아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아하긴 하지만 네. 감축이라는 목표를 생각해 보면 좋은 건 그렇죠. 아니다. 기업들은 뭐 비용이 당연히 줄어들 테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고민해 볼 게 있네요. 또 너무 과격하게 해도 좀 걱정이긴 하는데 또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는 거는 좀 이상한 것 사실 같긴 하네요. 한국이 기업에게 너무 과격하게 하는 경우는 사실 저는 많이 못 보는. 제가 너무 뭐지 뭐 좌파는 아니기는 하지만 예. 사실 저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보지는 못해서 기업들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많이 그 정책에 수용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고민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제도적으로 좀 더 갖춰야 될 게 있네요. 이 시장 탄소 배출권이 아직도 시장으로서 기능을 못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고민해 볼 거리가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본시장의 플레이어들도 많이 들어가서 한국에서도 그래, 맞아요. 유럽 탄소 배출권 ETF 투자 시장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것도 한국은 시장이 돼야 그게 맞습니다. 가능한 건데. 한국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아직 시장 기능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언제 또 이런 걸 다 취재하셨습니까? 쓰레기 버리다가 오늘 했습니다. 쓰레기 버리다가 혼나서 취재한 아이템.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